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꼭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고전 이야기, 바로 연암 박지원의 일신수필입니다. 18세기 조선 최고의 괴짜이자 천재였던 연암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새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살면서 여행 많이들 가봤죠? 그 중에서 와, 이건 진짜 최고였다 싶었던 풍경, 가장 위대했던 볼거리가 뭐였어요? 아마 대부분 멋진 산이나 바다, 아니면 화려한 건축물 같은 걸 떠올릴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풍경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글쎄, 깨진 기왓장과 똥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정말 엉뚱하고 황당하죠? 대체 누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괴짜 같은 대답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대답은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기행문, 바로 그 유명한 열화일기에 실려있는 일신수필이라는 글에 나옵니다. 그때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면서 엄청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박지원은 대체 그런 곳에서 뭘 봤길래 저런 파격적인 말을 남긴 걸까요? 당시 시대 분위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나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병자호란때 당했던 치욕을 잊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는 문화적으로 형편없는 오랑캐 나라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아주 팽배했죠. 박지원은 바로 이런 꽉 막힌 생각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선비들을 아주 재밌게 1류 선비와 2류 선비로 나눠서 그들의 시선을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박지원이 말하는 1류, 2류 선비들인데요. 여기서 1류는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일종의 반어법,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소위 1류 선비라는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변발로 깎았다는 그 겉모습 하나만 보고 저들은 짐승과 같으니 볼 게 뭐이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텅 빈 명분에만 사로잡힌 거죠. 2류 선비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옛 문화는 다 사라졌으니 일단 쳐들어가서 복수를 한 다음에나 구경거리를 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과거의 복수심에 갇혀서 현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한심한 주장들을 보기 좋게 뒤집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기 같은 3류 선비의 눈으로 본 진짜 위대한 풍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서 3류라는 말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똑똑한 전략인 거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허울뿐인 명분만 따지는 저 잘난 1류, 2류 선비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와는 격이 다른 통찰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청나라 최고의 볼거리는 바로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기왓장과 더러운 똥덩어리라고 말이죠. 자, 이제 정말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이것들이 위대한 풍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박지원이 주목한 건요, 무슨 화려한 궁궐이나 거대한 자연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실용적인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이용후생입니다. 이게 한자라서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잘 이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고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박지원은 바로 이 이용후생이라는 렌즈를 끼고 청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먼저 깨진 기왓장부터 볼까요? 이거 보통 쓸모없다고 그냥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청나라 사람들은 이 기왓 조각을 담벼락에 겹겹이 쌓아서 아름다운 물결무늬를 만들었어요. 또 마당에 쫙 깔아서 비가 와도 땅이 질퍽거리지 않게 했고요.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아름다움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이용후생의 지혜 아니겠어요? 자, 그럼 똥은요? 아니, 똥. 우리는 막 더럽다고 코먹고 피하는데 당시 청나라에서는 농사에 꼭 필요한 귀한 거름이라서 거의 금덩이 취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했냐면 삼태기를 든 사람이 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똥이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싹 주워 담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냥 막 쌓아두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처럼 네모 반듯하게 또 팔각형으로 각을 딱 잡아서 무슨 예술작품처럼 쌓아뒀다는 거예요.
박지원은 이 똥 무더기 하나만 봐도 이 나라는 시스템이 정말 잘 잡혀 있구나 하고 감탄했던 겁니다. 이렇게 박지원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런 남다른 시선이 실용적인 부분에만 머무른 건 아닙니다. 그는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보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그는 만리장성을 오르는 과정을 벼슬길, 그러니까 출세길에 비유해요. 위로 올라갈 때는 남한테 뒤처질까봐 앞만 보고 정신없이 기어오르느라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몰라요. 하지만 마침내 높은 자리에 딱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고 사방이 아찔해서 덜컥 두려움이 밀려오죠. 뒤를 돌아보면 천길 낭떠러지라 내려갈 수도 없고요.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이처럼 박지원은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통해 백성의 삶을 좋게 할 방법을 배우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유적을 통해서는 인간의 욕망과 삶의 본질까지 깊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을 읽는 철학의 과정이었던 셈이죠. 250여 년 전 박지원의 목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시선을 빌려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차례입니다. 박지원은 깨진 기왓장과 똥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심코 버리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들 속에는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용후생의 지혜가 있지는 않을까요? 성공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습이 만리장성을 오르던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잊은 채 앞만 보고 오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상에 딱 섰을 때 그 두려움과 공허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처럼 남겨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박지원은 화려한 구호나 명분이 아니라 길가의 똥무더기가 잘 관리되는 그 사소한 모습에서 살기 좋은 나라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증거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